어떤 보살님이 그 자기 아들 쫓아내겠다고 화가 잔뜩 나셔서 오셨어요. 쫓아내시면 되지. 왜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뭐 소방 공무원 하겠다고 폴리텍 대학도 나오고 시험 준비를 한대.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소방 요즘에 그런 공무원 시험이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자주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야 이제 얘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시원찮은데 자꾸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놈 이제 오늘 들어오면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내쫓아야지 얘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내쫓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쫓아낸다고 이렇게 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아이 쫓아내면 엄마도 성질 부리는 거고 아이도 기분 나쁘고 뭐 서로 갈등하면 공부도 더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또 아이의 성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이렇게 뭐가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그런 성향이야 보니까 친구가 재산인 사람인 거지.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별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도반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항상 혼자잖아요. 스님들이 많이 있을 때도 스님들하고 같이 어울려 안 다니고 나 혼자 다니. 그게 이렇게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이렇게 타고난 게 좀 혼자야 항상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혼자 안 가는 사람이죠. 늘 데리고 가는 사람. 누구는 같이 가고 절에 가도 혼자 안 오고 또 같이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도 항상 같이. 그런 사람은 보통 이제 자기가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은 친구 덕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친구한테 뺏기기도 하고요. 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배신은 누구나 다 당하죠. 뒤통수는 누구나 다 맞는데 아무래도 저 친구가 더 많고 많은 사람을 더 만나니까 이렇게 배신이나 이제 뒤통수나 더 자주 맞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하고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서로 그래도 좋게 지내고 이러면 그 친구가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친구 덕으로 내가 이제 인맥이 연결돼서 직업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형이에요, 그런 형. 나는 내가 노력해서 시험을 보거나 뭐 해가지고 합격해서 하는 형이고, 그거는 친구랑 뭐 해가지고 하는, 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 성격이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집에 있으면 뭐 이렇게 더 열불나고 하는 형인데, 나가야지. 오히려 가면 스트레스, 아들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엄마는 간섭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어머니 마음은 안 그런 거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한이 맺히신 거야, 이제 보살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 아들의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이렇게 엄마랑 아들하고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사랑을 하시라고 부모 자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보면 그럼 서로 연애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 때 오히려 더 기회 아니냐고 또 이렇게 통도사라도 같이 야 좀 데리고 가줘라 해가지고 가서 통도사도 갔다 오고 산에도 산책도 좀 하시고 아들하고 좀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또 쇼핑 같은 데 가서 아들 옷도 좀 이제 비싼 거는 못 사줘도 옷도 좀 사주기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어디 다니게 바닷가에 강동에 가가지고 정자에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라고 아들하고 사랑을 하라고 연애를 하라고 아들하고 좀 쫓아내지 말고
연애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부부의 인연은 내 한 몸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내가 죽을 운명도 대신 이제 이렇게 부부가 배우자가 대신 죽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대신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배우자가 어디 아프면 사실 내가 아플 것은 배우자가 아픈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랑 잘 지내면 그야말로 이제 백쥐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둘이서 뭔가를 더 잘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야. 나에게 좋은 복을 가져다 주는 게 부모죠. 꼭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랑으로 이제 뭐랄까 에너지 이런 것들로 부모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도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에요. 조상도 나를 다 도우러 온 사람. 조상, 부모, 아니 배우자, 자식 모두 다 사실은 이 사주팔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내가 사는 게 힘들지 않고요. 조상, 부모, 자식, 배우자까지 전부 다 뒤돌아서 가지고 내 등에서 그 칼을 꽂으면 이러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뭐 원진이 있고 상충이 있고 뭐 이래 되면 이제 좀 불편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걸 해결하라고 온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빚이 졌어 우리가 서로 빚이 졌으니까 만나는 거지. 인연이 있다는 것은 빚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건데 그 나쁜 것들을 소멸시키고 나쁜 것들을 다 없애고 전부 다 내 편으로 만들면 사랑하는 게 너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식이고 부모고 배우자고 나를 도와주러 온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식이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또 부부는 또 이러면 맨날 부모님도 맨날 원망하고 이런 데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각을 해야 돼. 이 세상에 왜 왔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물론 사랑은 주고받은 거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원결을 푼다는 거잖아요. 인연의 값을 빚진 것을 푸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빚진 걸 어떻게 풀어? 사랑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더 좋아요, 그게. 자꾸 우리 머릿속은 딴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왜냐면 마음속에 바람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잘해주지. 아니면 좀 더 네가 잘해서 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끝없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끝없는 욕심만 따라가고 있으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이지. 뭐 이렇게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주어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나도 저 사람한테 갔어. 우리 서로 눈이 맞았으니까 사랑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주어졌을지 몰라도 아이가 처음에 가졌을 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어. 와, 이 아이 너무 귀하다. 예쁘다. 보면 볼수록 예뻐. 이런 건 사랑이 주어진 거잖아요.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왼수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야 돼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요. 정 안 되면 배우자는 쉽지가 않거든요. 배우자랑 사랑하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어렵다 하고, 이제 좀 포기해도 내가 말 안 할게요. 근데 자식과는 훨씬 쉬워요. 자식과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부모보다는. 왜냐면 이제 내가 자식, 부모니까 위에 있거든요. 그 배우자는 보통 보살님들이 밑에 있고 거사님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희생밖에 없어. 오로지 내가 희생하고 밥 갖다 지어다 바쳐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물 떠다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남자는 뭐 앉아가지고 시키기만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이제 거사님을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 아들 딸들은 안 그래. 아들 딸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권력자니까요. 권력자가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권력을 가진 더 높은 사람이 그냥 내가 무한히 그냥 베풀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잔소리하지 않고 난 널 믿어. 너는 다 잘 될 수 있어. 직업?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올해 내로 다 해결될 거야. 다음 달에 분명히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래야지. 걱정돼가. 너는 왜 이렇게 취직도 안 하니 공부도 안 하니.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계속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넌 다음 달에 된다니까? 다음 달 되고 안 되면 또 다음 달에 된다니까? 다음 달도 안 돼. 다음 달 된다니까?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다음 달.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다음 달. 그렇게 그래 어머니가 늘 그러면 아들도 힘이 나요. 그게 기가 산다고요. 기가 살아. 그래서 기가 일단은 이제 전쟁에 나가도 기세가 좋아야지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 나갈 때 풀이 죽어서 나가면 죽어서 돌아오게 되고 세상이 전쟁터잖아. 그러니까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오히려 아니 다음 달에 이렇게 된다니까. 다음 달에 승진된다니까. 다음 달에 취업된다니까. 합격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 합격될 거니까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우리. 합격될 거니까 옷도 좀 사입자 이래 우리 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한잔 하러 가자. 축하 커피 리뷰로 먹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정자 가서 커피 한잔 먹고요. 우리 뭐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통도사라도 좀 가지 이러면서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스님한테 사주라 보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상담하러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좀 가볍게 살아야지 너무 무겁게 살 필요 없어요. 힘들게 심각하게. 아니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특히 이제 여성들은 엄마들은 아들들을 거의 뭐 이성 수준으로 사랑하거든요. 배우자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무겁게 걱정으로 가버리면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애물단지인 거예요. 애물단지. 그래서 행복하게 살으려면 일단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이란 거는 정말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렇게 실천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더 확장해 생각하면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만난 도반이든 속세 뭐 개중이든 어디든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복잡하게 괴롭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행복하려고 만나는 건 행복하려고 직장을 갖는 거고 행복하려고 서로 만나는 건데 만나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뒷담화하고 뭐 어땠다 저랬다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또 떼이기도 하고 뭐 뜯기기도 하고 구설에 막 휘말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설사 누구에게 구설에게 휘말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괜찮아. 이건 좀 지나갈 거야. 좀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또 늘 웃으면서 또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늘 울면서 사랑을 전하고 이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이게 사실 내가 구설에 휘말리는 것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고 그러면 사랑을 전한다는 게 뭐겠어요? 친절과 좋은 말씨와 이렇게 따뜻한 감성, 또 선물도 한 번씩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자꾸 주면 구설에 휘말릴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심각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좀 약간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가지고 대체로 구설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보면 늘 웃으면서 친절한 사람은 일생에 구설 몇 번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늘 심각한 분들은 자주자주 구설에 휘말려요. 보면.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생을 살면서 몇 번 그렇게 힘든 상황이 몇 번 안 와요. 늘 밝고 맑으면서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휘말려가지고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구설에 덜 휘말리죠.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는 도바이나 친구들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만나는 거지 하면서 사랑의 기술을 좀 써야 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래서 좀 화가 나도 성질 안 내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성질 부려가지고 성질 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없다니까요. 성질 내면 상대가 당장은 이제 기선제압 당해가지고 금방은 좀 변할 것 같아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니까, 이게 남아있어요. 바르시 같은 이런 것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언제든 이것이 다시 탁 드러나서 내가 오히려 당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성질을 나도 성질을 부리지 않고 또 웃고 성질을 나도 웃고 잘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질 나는데 이거 뭐 참을 수 없어.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참을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난 참을 수 없어. 난 이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런다니까요. 자꾸 머릿속에서 화가 날 때 이 화를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 앞에서는, 스님 앞에서는 이제 화를 못 내니까 이제 스님 앞에서도 화를 낸 사람은 좀 센 사람이죠. 그죠? 상대가 있는데 상대에게 딱 했을 때 상대에게 바로 화내는 사람은 좀 센 사람이고요. 좀 착한 사람은 그 앞에서 화를 못 내고요. 집에 가서 화내요. 집에 가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집에 가서 화내는 건데,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우리 거사님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거기서 직장 상사한테 막 화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못하잖아. 그래, 못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짜증도 안 하고, 집에 와서 화도 안 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엉망인 경우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화의 감정들을 이게 삭히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화가 일단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상사한테 맨날 이거밖에 못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내 뒤에서 뒤통수를 치든 뭐 이렇게 구설을 하든 뒷담화를 하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예전에 사람들 뒤에서 많이 깠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여유롭게 넘기면 화가 안 나잖아요. 화 나더라도 덜 나. 저는 좀 덜 나요. 안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 하지 마세요. 안 나진 않아요. 덜 나요, 덜 나. 근데 참을 수 없어 이건 아니에요. 참을 수. 근데 사람들은 참을 수 없어 하다가 집으로 가서 집에서 그 화를 다 품으니까 그렇고요.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조절을 잘 해서 스스로 마음을 쓰면 극복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집에서 화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달면서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상처들을 자꾸 떠올려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부부 관계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크게 이제 문제됐던 이것이
막 이렇게 보면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떠올라. 기분 좋을 때는 안 떠올라. 기분 나쁠 땐 예전에 서운했던 거, 그, 고부간의 갈등이, 맞나,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이 이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친정 어머니한테 별로 이렇게 늘 잘했거든? 근데 친정 어머니는 늘 뚱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늘 뚱해서 나를 이렇게 아까 이러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 설날에 뭐 용돈 한 번 안 줘가지고 그런 거야. 가만 보면. 가만 보면 그때 오래전에 잠깐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서운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는 그냥 생각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된다고요. 자꾸 기분 나쁠 때 떠오르니까. 그래서 명상법이 있어요. 명상법이.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나쁜 기억은 다들 있었을 거예요. 자식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스님한테 있을 수 있죠. 저한테는 없죠, 그죠? 스님한테 있든 누구한테 있든 친구한테 있든 그런 서운한 감정,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 일부러 떠올리세요. 그 안 떠올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 일부러 떠올려요. 기분 나쁠 때 떠올리니까 그게 자꾸 습관이 된 거. 기분 나쁠 때 자꾸 또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즉시 떠올라. 딱 만나고 이제 기분 나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계속 떠올라. 그 습관이거든요. 안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요히 명상을 하면서 일부러 그런 과거의 아픔들, 서운했던 거,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망시켜야 돼. 그것을 폭파시켜야 돼. 때로는 이제 불로 태워버리고 막 기억들이 일어나잖아요. 전현 이놈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도 괜찮아. 그 모두 다 불로 타버려라 이러면서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로 휩쓸려 버려요. 물로 휩쓸려라 이러면서 그 땅에 묻어라. 다 묻었어. 이제 다 묻는다라고 이렇게 불로 태워버려, 물로 휩쓸려, 그리고 땅에 묻어, 그리고 공중분해시켜, 막 이렇게 폭탄으로 막 터트려, 막 이게 다 터져라, 다 없어져라 이러면서 이게 뇌 어디에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씨앗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명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씨앗을 계속 심어놓고 있으니까 그걸 터뜨리지 않고 없애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 중에 그런 기억을 일부러 떠올려서 터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폭탄으로 폭파시켜 버리고 그냥 이제 핵폭탄으로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면 결국은 이제 나 자신도 그냥 던져버리면 돼. 그렇게 원망하는 뭐 이렇게 한스러웠던 그 감정과 함께 이 몸뚱아리도 그냥 다 사라져라. 다 분해되라. 이 몸도 죽어라. 이게 이제 나의 이제 암만심을 없애는 거거든요. 무명을 없애고 미혹을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많이 덜어낼 수가 있어요. 비법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할 때 그런 명상을 하면서 내 나쁜 기억들을 모두 다 청소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